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헌재 선고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태도나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최초로 그 성명을 발표한 자기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와가지고 예. 그 성별 발표하는 우선 형식 면에서 예. 이 대리인을 시켰다. 대리인. 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리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지요. 예.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 원수인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청와대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그러면 사저에 도착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본인의 육성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에 맞는 일이다. 아무리 억하지심, 억울하고도 억울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식이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용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헌법재판의 판결을 부정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예. 이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심정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헌재 판결에 만일 불복하든지 이러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예.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13년이 지나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예. 2004년에 한 그 판결에 불복했다. 네. 불복하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네. 나아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 말로 한 일이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번에는 말이지. 아마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제 3명만 반대를 하면 예.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3명만 예. 반대를 하면 5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뭐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설비시 기각될 것이다. 예. 그 근거로 우선 현 8명 중에 2명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서와 조 재판관은. 예. 그리고 하나쯤 더 반대를 하면 된다. 예.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만장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을 이를테면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기가 지명한 그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데 예. 아무리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원수라고 한다면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도 섞여 있는 거기에서 자기를 탄핵한 결과가 나온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예. 무엇보다도 2004년에 한 그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예. 부끄럽죠. 전직 국가 원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예. 부끄러운 일이다.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친박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친박 결집이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예. 거기 서청원 최경환은 총괄 이렇게 각각 분담해서 친박 핵심 위원들이 맡기로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호위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예. 잘 됐어요. 그게. 아. 가서 그 호위무사하는 그건 의리를 지키는 거 아주 좋은 태도인데. 예. 그러면 국회에서 세비 받고 가서 왜 민간인 된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합니까? 아하, 예. 이원직을 오늘이라도 내고 가서 해야지요. 세비 받아가지고 차량 유지비 받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살면서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호위무사 노릇을 하겠다. 그게 뭐 경호관 숫자도 적고 하니까 잘 됐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이원직을 사퇴하라. 예. 아하. 그러니까 호위무사에 아주 철저한 거 난 그건 일관성 있는 거 존경합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런데 그대들이 그런 호위무사 노릇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박 대통령을 적골로 만들었지 않냐 이 말입니다. 4.13 총선거 때 박 대통령이 배신자 찍어내자. 예. 내라. 유승민 등 일파를 배신자를 찍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나서가지고 공천 파동을 일으킨 게 호위무사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과반수 의석 확보가 예견됐는데도 공천 파동 때문에 이게 과반수가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그 3분의 2 이상 찬성해가지고 예. 당내에도 반발 세력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렇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호위무사 그대들이 이렇게 자초한 것이니까 예. 그거 잘 됐다고요. 가서 그 잘 모시고 그 대신에 이원직은 나가라 이원직은. 그렇죠. 그거는 의정 활동을 해야죠. 의원직을 유지를 하려면 그죠. 아니 이거 아주 괘씸한 사람. 이거 홍준표 지사가 말하는 괘씸죄는 여기다 적용을 해야 돼. 아니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복 메시지가 오히려 이 정권 심판 논이라든가 야당 정권 교체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 예. 또는 중반층에서 이걸 바라다 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예. 확실히 야당 쪽으로 표를 쏠리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서 예. 박 대통령이 결국은 이번에 확실히 야당에게 예. 그중에 특히 민주당이 정권 잡도록 카펫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친박 실세들이 거기에 조연출을 해가지고 예. 확실히 그 카펫을 깔아주고 있다. 그래서 좀 예. 의심이 드는 게 예. 이렇게 카펫을 깔아줘서 정권을 잡으면 뭐 사면해 주십시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나 혹시? 아니 근데 아주 깊은 뜻이 있는지도 모르죠. 알 수 없지요. 아니 근데 이거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친박계 의원들은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걸 본인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공천 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아하. 그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모른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 호위무사 하는 건 잘하는 일이고 일관성이 있고 의리 지키는 거 좋으니까. 예. 아주 삼성동에 가서 바깥에 텐트 치고 예. 먹고 자고 하는데 이원직은 나가라. 이원직은. 알겠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한다 이런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검찰은 일부 보도에는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시작되고 이러니까. 예. 그게 이런저런 어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지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예. 그 법치국가니까 법치국가답게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파면까지 하는 나라에서. 예. 선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지요. 또 검찰은 두벅두벅 수사를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죠. 근데 검찰 수사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잖아요, 그죠? 의심하지요, 의심. 예. 이 검찰이 이 특검 가기 전에는 수사를 미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런데 살아있는 당시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니까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청와대가 지금 압수수색을 전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석인 그런 상태인데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면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죠. 예. 거부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게 지난번 박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형사소송법을 거부한 것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죠. 예. 특검과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 이번에 예. 거부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예. 거부한 주체들을 입건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해야죠. 압수수색을 실시하면 변호사님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가능하나마나 해야죠. 그렇게. 아니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군사 비밀이나 보안을 유지하는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예. 관리자, 예. 관리 책임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1. 이 경우에 관리 책임자는 예.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승낙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그거 압수수색 영장 지난번 특검이고 딱 그 압수 대상 물품과 지역 장소를 딱 한정적으로 했는데 그게 국가 이익을 해칠 만한 장소고 내용이 아니더라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허가해야지요. 그걸 물리력으로 막는다. 예. 그럼 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지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적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진행 중에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국회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헌재 판결에 만일 불복하든지 이러면 그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예. 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13년이 지나서 본인이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예. 2004년에 한 판결에 불복했다. 네. 불복하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네. 나아가 체제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기 말로 한 일이거든요. 예. 더더구나 이번에는 말이지. 아마 제가 풍문으로 듣기로는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제 3명만 반대를 하면 예. 그러니까 6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3명만 예. 반대를 하면 5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기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설비시 기각될 것이다. 예. 그 근거로 우선 현 8명 중에 2명은 박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서와 조 재판관은. 예. 그리고 하나쯤 더 반대를 하면 된다. 예.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만장일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헌재 판결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을 이를테면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기가 지명한 그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하기 전이나. 그러면 사제에 도착해서라도 국민들 앞에 본인의 육성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에 맞는 일이다. 아무리 억하지심, 억울하고도 억울한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형식이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둘째로 내용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의 판결을 부정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겠다. 예. 이게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는 탄핵에 자신의 파멸을 원하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들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아닌가. 심정.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상 헌재 선고 불복을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태도나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첫째로 성명을 발표한 자기가 탄핵을 당해가지고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와가지고 예. 그 성별 발표하는 우선 형식 면에서 예. 이 대리인을 시켰다. 대리인. 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대리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지요. 예.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 원수인데 예. 어쨌든 본인이 직접 나서야 돼요. 청와대에서 출발
그 헌법 66조의 국가원수는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인데 예, 아무리 물러섰다 하더라도 전직 국가원수라고 한다면 예, 헌법수호 최고 책임을 인정을 해야지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도 섞여 있는 거기에서 자기를 탄핵한 결과가 나온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예, 무엇보다도 2004년에 한 그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니까 예. 부끄럽죠. 전직 국가원수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담하고 예. 부끄러운 일이다.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친박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변호사